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엑셀 기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엑셀 시작과 입력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엑셀 실행과 화면 구성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데이터 입력까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실행을 위해 바탕화면에서 엑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서 엑셀 아이콘을 찾으셔서 2번 더블 클릭해 주세요. 이때 바탕화면에 엑셀 아이콘이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먼저 시작 버튼을 찾아가겠습니다. 왼쪽 하단의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앱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엑셀은 알파벳 E로 시작하는 앱이기 때문에 조금 아래로 목록 버튼을 내리셔서 이 엑셀 항목을 찾아주십시오. 찾으신 분들은 한 번만 클릭하셔도 엑셀이 실행됩니다. 혹시 모든 앱이 많이 설치되신 분들은요, 곧바로 찾기 어려우시다면 앱 목록에서 알파벳 A를 클릭하세요. 저처럼 알파벳 A를 클릭하시는 순간 영어 철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내가 찾는 엑셀이 들어있는 이 철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또 엑셀을 바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엑셀 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저처럼 엑셀을 실행하시게 되면 곧바로 문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아닌 새로 만들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새 통합 문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서식과 양식을 직접 작성하실 수 있는 형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계절 사진 일정이나 가계부 등 이미 기존에 양식이 정해져 있는 템플릿도 있습니다. 이때 가계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존 디자인을 선택하셔도 되겠죠. 저는 새 통합 문서 들어가겠습니다. 엑셀 버전에 따라서 새로 만들기가 하단부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새 통합 문서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저처럼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하시게 되면 빈 화면이 나타나셨을 겁니다. 엑셀을 처음 실행하셨기 때문에 화면 구성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상단 통합 문서 1이라고 적힌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곳을 제목 표시줄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열려있는 파일의 이름이 표시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통합 문서 1이라고 모두 공통적으로 입력되어 있으신데요. 아직 새 이름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가계부라고 이 파일을 저장한다면 바로 이곳에 가계부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상단 메뉴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엑셀은 탭 메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파일부터 도움말까지 각각 탭 메뉴를 클릭하실 때마다 아래쪽 리본 메뉴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홈 탭을 현재 클릭한 상태이고요. 홈 탭 안에는 글꼴 그룹, 맞춤 그룹 등 각 그룹별 리본 메뉴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약 탭 메뉴를 제가 바꾸게 된다면 삽입을 클릭했을 때 다시 한번 하단 리본 메뉴가 바뀌게 되죠. 일러스트레이션 추가 기능 그룹 등 이렇게 바뀌는 메뉴들을 리본 메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제가 수업 도중 홈 탭을 클릭하세요 한다면 상단 홈 탭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홈 탭 메뉴에 글꼴 리본 메뉴를 살펴보세요 한다면 홈 탭을 클릭하신 다음 아래쪽 펼쳐진 글꼴 그룹을 보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밑으로는 작은 아이콘들이 모여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메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장이나 실행 취소 등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버튼으로 즐겨찾기 해놓은 곳인데요. 이때 자주 쓰는 기능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이름 상자와 수식 입력줄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은 하단부 열과 행 먼저 이해하시고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엑셀의 문서를 잘 보시면요. 바로 시트라고 저희가 부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시트 1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확인되시죠? 엑셀에서는 시트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종이를 지칭합니다. 그 다음 이 시트는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그냥 하얀색 종이가 아니라 제가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얀색 종이가 아닌 작은 사각형 상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작은 사각형 상자를 셀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몸을 이루는 세포인 것처럼 종이를 이루는 세포다라고 해서 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셀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위쪽 G, L, B, C, D, E, F, G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열, 그 다음 왼쪽 1, 2, 3, 4, 5, 6, 7 숫자로 이루어진 행이 서로 만나서 하나의 셀을 이루게 되는데요. 왜 엑셀에서는 이렇게 그냥 하얀 종이가 아니라 꼭 사각형 열과 행이 만나는 셀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엑셀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숫자를 계산한다는 것은 절대 값이나 수치가 틀리거나 또는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제가 한글이라는 문서 하얀 여백에다가 숫자들을 입력했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숫자 더하기 왼쪽 하단에 있는 숫자 해주세요. 이렇게 명령했을 때 오른쪽 위, 왼쪽 하단이 어디에 있는 숫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엑셀처럼 셀이 정확한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요. B의 5셀 더하기 C의 13셀 숫자를 계산해라 라고 정확한 위치와 값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는요. 늘 숫자, 계산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이고요. 정확한 명령을 위해서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셀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일일이 열 이름과 행 이름을 확인하셔서 셀의 위치를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름 상자를 통해서 곧바로 셀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셀 클릭 하실 때마다 이름 상자도 같이 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 같은 의미로요. 현재 셀에 수식이나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셀의 크기가 작죠. 만약 내가 쓰고자 하는 수식이나 데이터가 대량의 데이터다 하신다면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더 넓은 공간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숫자, 문자, 날짜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셀의 크기가 작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우리가 화면의 비율을 확대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오른쪽 하단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가시게 되면 100%라는 숫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대 축소 메뉴인데요. 클릭하셔서 100%에서 200%로 배율을 올리시게 되면 2배 확대됩니다. 200%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보세요.
그럼 기존의 셀 크기보다 훨씬 화면이 확대되면서 큰 셀의 크기로 변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B의 2셀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B의 2셀을 클릭하신 다음 숫자 데이터를 입력하실 거니까 숫자 데이터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엑셀에서는 반드시 숫자나 글자,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꼭 엔터까지 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데이터 입력이 완료된 상태로 바뀌게 되죠. 자, 숫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1, 2, 3 입력하시고요. 엔터. 양수뿐만 아니라 음수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빼기 입력하시고요. 또 4, 5, 6 엔터 눌러주세요. 숫자에서 화폐, 통화를 입력하실 때는 천자리 구분 쉼표도 중요하시죠. 직접 숫자로 1 쓰신 다음에 쉼표, 그리고 1000원에 0을 3개 입력해 보겠습니다. 1000원 쓰셨다면 엔터. 자, 이번에는 퍼센트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100%, 100% 입력하고 싶으시다면 숫자를 쓰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Shift 누르시고 퍼센트 기호 5번입니다. 퍼센트 기호 입력하신 다음 엔터. 그럼 100% 입력이 되시고요. 그 다음 셀의 너비보다 훨씬 넓게 숫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임의의 숫자를요, 셀 너비보다 넓게 입력해 주세요. 자, 입력되신 분들은 엔터 누르겠습니다. 이때 제가 입력한 숫자가요, 그대로 표기되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 2가 등장을 해서 추각형으로 표기되는데요. 엑셀에서는 셀 너비보다 긴 숫자를 입력하시면 알파벳 2를 사용해서 지수형으로 바꿔서 표기를 해줍니다. 자, 되신 분들은 숫자 데이터 특징 살펴보도록 할게요. 숫자 데이터는요, 입력하신 숫자가 반드시 오른쪽 편에 정렬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 데이터랑 비교해 보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세요. C의 2셀을 클릭하시고요. 문자 데이터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반드시 엔터 눌러주세요. 자, 엑셀이라고 문자 입력하시고요. 엔터 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문자는요, 반드시 왼쪽 정렬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숫자는 같이 왼쪽부터 커서가 들어가서 입력하셨더라도 반드시 오른쪽 정렬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밑에 엑셀 입력하신 분들은 셀 너비보다 길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엑셀이라고 길게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엔터 누를게요. 자, 숫자 데이터는 셀 너비보다 길게 입력하시게 되면 지수형으로 축약돼서 표현이 되는데요. 텍스트, 문자 데이터는 셀 너비보다 길게 입력하셔도 축약되지 않습니다. 전체가 현재 다 보이는 상태이세요. 그런데 자, 이때 저희는 현재 C의 4셀을 넓게 쓰신 상태이잖아요. 만약에 D의 4셀에 다른 텍스트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D의 4셀을 제가 추가로 클릭을 한 상태이고요. 이곳에다가 엑셀 기초라고 단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D의 4셀을 클릭하고 기초라는 새 단어를 넣고 엔터. 자, 저처럼 새 단어를 넣고 엔터 치시는 순간 C의 4셀에 있던 초보다도 쉽게 배우는 그 긴 문장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잘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셀 너비보다 훨씬 넓게 쓰셔도 전체 문자가 잘 보이는데요. 예외 상황, 그 옆 셀에 데이터가 하나라도 들어있다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에는 이 셀 너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처럼
열 머리 사이에다가 마우스 올리시고요. 셀 너비를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데이터가 옆 셀에 입력되어 있더라도 너비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전체 텍스트 내용을 다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가 입력해야 되는 문장이 항상 길게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 그때는 저희가 한 셀에 2줄로 입력하실 수도 있겠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C의 5셀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쓰신 다음에 Alt 키를 누르신 상태로 엔터 눌러보세요. 입력이라고 2번째 줄에다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 되신 분들은 엔터 눌러주세요. 자, 보시면은 분명히 C의 5셀로 같은 5행인데요. 행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2줄 쓰기가 되신 거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엑셀에서는 Alt 키를 누르시고 그 다음 엔터 누르시게 되면 줄 바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줄에 2줄, 3줄, 4줄 이렇게 쓰실 수 있게끔 변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C의 6셀에다가는요. 작은 따옴표를 먼저 입력하시고 1, 2, 3 숫자를 적어 보겠습니다. 분명 제가 문자 데이터를 입력하는데요. 왜 1, 2, 3 숫자를 적었을까요? 바로 작은 따옴표의 역할 때문인데요. 쓰신 분들은 엔터 눌러보세요. 자, 엔터 누르셨을 때 숫자 데이터 1, 2, 3과 문자, 작은 따옴표를 붙인 문자 데이터 1, 2, 3의 정렬이 다릅니다. 이유는요. 1, 2, 3 숫자는 같지만 오른쪽 정렬인지 왼쪽 정렬인지에 따라서 숫자인지 문자인지 구분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호 1번, 기호 2번 아니면 재수번호 1번, 2번 이렇게 문자 역할을 하는 숫자들 있죠. 그것을 표기해 주기 위해서 따로 저희가 문자 데이터처럼 이렇게 정렬을 왼쪽에다가 보내실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호 1번 더하기 기호 2번 이런 계산은 하지 않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구분을 위해서 작은 따옴표를 붙인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D2셀 클릭하셔서요. 이번에는 날짜 데이터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 데이터 쓰신 분들은 엔터 누르신 다음에 현재 오늘 날짜 2021년 그리고 엑셀에서는 날짜 데이터를요. 이렇게 하이픈이나 슬러시 이 2가지를 사용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빼기 하이픈 넣어주시고 12월 그 다음에 하이픈 넣어주시고 10월 하시고요. 엔터 눌러주세요. 그럼 날짜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저희가 뒤에 이 셀의 기초라고 이미 적어 놓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백스페이스를 누르셔서 지우고요. 이번에는 슬러시를 넣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슬러시 12월 슬러시 10일 여기 날짜는 우리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날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엔터 눌러볼게요. 분명 제가 슬러시로 표기를 했는데요. 자동으로 하이픈으로 바뀐 모습 확인되시나요? 네, 날짜 데이터는 서식이 일단 우리가 하이픈을 넣든 슬러시를 넣든 무조건 하이픈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대신에 우리 상단에 표시 형식을 사용하시면 다양한 날짜 형식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날짜 형식만 변경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날짜 형식 변경하실 때는요. 해당 날짜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주세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 내려오시면 셀 서식 메뉴가 있습니다. 셀 서식 메뉴 찾으셨나요? 네, 찾으신 분들은 들어가 볼게요.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그럼 이때 표시 형식의 날짜 확인되실 겁니다. 이곳에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하이픈 형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또는 년, 월, 일, 요일까지 붙은 형식으로도 변경이 가능하세요. 원하시는 형식을 찾으셔서 직접 선택,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한 번 더 클릭. 그럼 날짜의 경우는 표시 형식 통해서 얼마든지 원하시는 스타일로 입력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